손흥민은 뛰지 못한다. 그래도 토트넘은 결승까지 갈 수 있을까? 2024에서 25 시즌. 우리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상상했던 미래와 전혀 다른 풍경 속에 서 있다. 2018에서 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적 같은 4강을 넘어 결승에 도달했던 토트넘. 그로부터 정확히 6시즌이 흐른 지금, 유럽 대항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36개의 팀이 한데 섞여 추첨으로 8경기씩 치른 뒤 단 한 번의 순위표로 운명이 갈린다. 승점이 곧 생존이고 9위부터 24위까지는 겨우겨우 플레이오프 티켓을 움켜쥔다. 추첨 한 번, 실수 한 번이 곧 시즌의 끝인 셈이다. 그 잔혹한 재편 첫해, 토트넘은 대회 시작 전 단연 우승 후보 1순위였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자 결과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경기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우승 후보 순위는 어느새 4위 바깥으로 밀려났다. 팬들은 실망과 불신의 쓴잔을 들이켰고 언론은 토트넘의 유로파 우승은 허상기라고 조롱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별리그에서 5승 2무 1패, 승점 17점으로 4위 통과. 단 한 번의 패배, 그것도 지옥의 터키 원정 갈라타사라이전에서의 패배뿐 뒤라는 결과로 16강에 안착했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았다. 이어지는 16강 알크마르전. 원정에서 패하며 탈락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안방에서 폭발한 쇄골이 팀을 8강으로 밀어 올렸다. 8강 상대는 분데스리가의 다크호스 프랑크푸르트. 1차전 홈경기 1대1, 팬들은 좌절했지만 2차전 원정에서 페널티킥 한 방으로 끝까지 버티며 4강 티켓을 낚았다. 여기까지는 영웅서사다. 그러나 영웅에게는 시련이 따르기 마련. 손흥민의 부상. 8강 1차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하고 위협적인 슈팅도 퍼부었던 그가 2차전 원정을 앞두고 쓰러졌다. 고관절 부상. 회복 주기 미정. 리그에서도 장기 결장이 예고됐다. 팬들은 일제히 혀를 깨물었다. 손이 없는 토트넘 우승이라니 상상할 수 없다. 결승이라도 뛰어야 하지 않겠나. 운명의 4강 상대는 노르웨이 프로축구의 절대강자 보데 글림트. 북극권의 한기가 서린 구장, 홈 승률 90%를 자랑하는 눈과 얼음의 언더독이다. 토트넘이 결승으로 가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1차전 홈경기 대승.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축구 전문가들 역시 토트넘이 결승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8강전 프랑크푸르트전처럼 수비가 두꺼운 팀을 만나면 토트넘의 공격은 거칠어지고 골 결정력은 떨어진다. 선제골이 빨리 터져야만 경기 후반 관중석까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다. 여러분,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그냥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아시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공식 지원금 50만원의 숨은 추가 지원금, 인터넷 TV 결합 48만원, 가전 렌털 30만원. 경기 전 트위터 실시간 라이브에 갑자기 튀어나온 스폰서 메시지. 어색하다. 아니다. 최적의 타이밍이다. 좌절감을 달래줄 생활형 한방이 필요했습니까? 토트넘 팬덤 커뮤니티는 채팅창에 오픈 이모티콘을 도배했다. 우승 못하면 지원금이나 받아야지. 의미 없는 것 같던 광고조차 팬들의 긴장 흐름을 살짝 끊어주는 트랜지션 역할을 했다. 그 찰나의 틈이 곧 이어질 폭풍 전개를 위한 프리즘이 된다. 한국 시각 새벽 4시 선발 라인업이 발표됐다. 골키퍼 비카리오, 포로로메로 판더페누독이 104, 중원은 벤탄쿠르와 비수마의 더블 볼란치, 10번 메디슨, 윙의 브레넌 존슨과 솔랑케, 그리고 최전방 히샬리송. 손흥민만 빠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퍼스트 11. 경기장 밖 SNS는 벌집이었다. 비수마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복귀. 베리바르는 왜 명단 제외지? 바로 그때 현장 리포터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업로드된다.
베리바르의 발목에 두툼한 보호대. 부상이다. 그리고 또 한 장 가죽 재킷 차림의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선수단 통로를 걸어가는 모습. 뛰지는 못해도 팀과 함께 숨쉬는 에이스. 사진 한 컷이 팬들의 심장을 이도쯤 더 뜨겁게 달궜다. 킥오프 직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6만 관중이 일제히 카드 섹션을 들었다. 새하얀 물결이 파도처럼 번졌다. 화이트 카세이션. 바람은 차가웠지만 함성은 뜨거웠다. 선수들도 중계 카메라도 전설적인 그 분위기에 빨려들었다. 그리고 공이 움직이자마자 40초. 히샬리송이 왼발 크로스를 날렸다. 존슨이 눕듯 헤더로 방향을 바꿨고 쇄도하던 히샬리송이 다시 세컨볼을 잡아 포로에게 전달. 포로의 두 번째 크로스 존슨 발끝. 골 1대0. 경기 시작 40초 만에 선제골. 관중석은 폭발했다. 해설진은 D보다 깔끔할 수 없다고 외쳤고 SNS는 해버렸지 뭐야. 손흥민 부재. 오늘은 필요 없어. 나는 도발적 해시태그로 들끓었다. 하지만 마냥 흥분만 할 수는 없었다. 토트넘 특유의 설레발 후 역전패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팬들이 있었으니까? 이후 20여 분간 토트넘은 점유율을 60% 가까이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는 나오지 않았다. 패스는 매끄러웠으나 마지막 패스가 늘어졌다. 그 소강 상태가 오히려 긴장을 끌어올렸다. 스튜디오 패널들은 이럴 때 한 방 맞는 게 토트넘이라며 불안을 부추겼고 덕분에 시청자들은 TV를 끄지 못했다. 그리고 전반 37분, 그 답답함을 단숨에 뚫어내는 한 장면? 오른쪽 사이드에서 포로의 40m 롱패스. 메디슨이 논스톱 발바닥 터치로 수비수 2명을 동시에 속이며 페널티 박스로 파고들었다. 곧장 오른발 슛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대 안으로 빨려들었다. 2대0 후 그 순간 엔제볼이 추구하는 속도와 창의성이 한 프레임에 집약됐다. 메디슨이 골 세리머니 대신 철퍽 넘어져 검지로 귀를 막는 신용을 했다. 우리를 우승 후보 4순위로 밀어낸 건 누구였더라. 벤탄쿠르의 30m 다이렉트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슈팅 숫자 10대2, 점유율 63대 37. 전반 스탯은 납도를 넘어선 압살이었다. 스페인에서는 메뉴가 빌바오 원정에서 전반에만 3대0을 만들어버렸다. 메뉴가 결승기를 예약하며 카메라 시선은 다시 런던으로 집중됐다. 토트넘이 많이 넣을수록 꿈의 올잉글리시 파이널 시나리오가 짙어졌으니까. 후반 휘슬과 동시에 놀라운 장면. 히샬리송 교체. 경기장은 웅성거렸다. 부상인가? 아니면 주말 리그 데뷔인가? 긴장 속에서도 팀닥터 손짓은 보이지 않았다. 팬들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TV 앞으로 몸을 숙였다. 후반 16분, 또 하나의 결정적 모멘트.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문전 혼전 중 가격당했다. 발 체크 끝에 페널티킥 선언. 키커는 솔랑케. 심리전 끝에 오른쪽 하단 강슛. 골 3대0. 여기서 해설진이 통계 하나를 던졌다. 토트넘은 올 시즌 브라이턴전 단 한 경기에서만 3실점을 했다. 즉 수비가 정신만 차리면 3대0이 곧장 결승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불안. 메디슨이 허벅지를 짚으며 쓰러졌다. 손흥민도 없는 마당에 메디슨까지 잃는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교체. 솔랑케도 비슷한 시점에 교체됐다. 부상 예방이란 해설이 뒤달았지만 팬들의 채팅창은 다시 난리. 14분 남았는데 왜 벌써 빼? 이러다 3대2 되면 어쩌려고? 그리고 정말 82분. 보대의 중앙 돌파가 한 번에 통했고 박스 안 땅볼 크로스가 로메로 다리를 스치며 굴절 실점. 3대1 옥에 티라기엔 좀 큰 흠집.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관중석의 함성은 5초 만에 한기 어린 탄식으로 변했고 원정석의 보대 팬들은 북극의 드럼을 두드렸다. 올 시즌 내내 재현된 테마 최상의 라인업이 깨지면 균열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진다. 교체 카드가 늘어날수록 토트넘은 허리가 헐거워졌고 선수들도 계산적이 됐다. 3대1은 이론적으로는 2차전 원정 버티기 플랜을 허락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을 남겼다. 시청자는 채널을 돌리지 못했고 해설진은 손에 땀을 쥐었다. 이것이 위험의 미학이다. 경기가 3대1로 끝나자마자 현지 언론은 한 목소리로 손흥민 카드를 꺼냈다. 2차전 복귀 가시화. 최소 30분 조커 투입 유력. 손흥민이 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을 원하는 전 세계 팬들의 염원이 뉴스를 증폭시켰다. 토트넘 구단 의료진은 회복 속도가 예측보다 빠르다라며 희망을 던졌다. 보대의 홈구장 아스푸미라 스타디온.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추운 축구장. 기온 3도, 체감 8도, 바람 10m/s 예보다. 손흥민이 60분 이후 교체로 투입된다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토트넘 팬덤은 조직적으로 원정 응원 기획에 나섰다. We bring the sun to the Arctic. 북극의 태양을 데려가겠다는 슬로건을 새긴 배너 500장이 48시간 만에 매진됐다. 한국, 영국, 노르웨이 팬들이 SNS에서 즉석 번역으로 소통하며 스카프 서포트 서클을 결성, 2차전 원정석을 흰색 스카프로 도배하기로 했다. 원정석 좌석은 이미 매진. 대신 경기장 외곽 스크린에 동시 중계 응원존을 설치한다는 계획까지 나왔다. 한편 맨유는 빌바오 원정 4대 0완승, 2차전 홈경기에서도 2대1로 이기며 일찌감치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더 스페셜원이 떠난 뒤 부침을 거듭해온 맨유지만 올 시즌만큼은 컵 대회에서 잔혹할 정도로 강했다. 마치 1999 트래블의 망령이라도 소환한 듯 토트넘 맨유, 런던 맨체스터 라이벌리. 한쪽은 손흥민의 첫 유럽 트로피, 다른 한쪽은 비기어를 잃은 뒤 허기진 영광의 복권, 어느 쪽 서사도 미디어는 놓칠 수 없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초부터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하이백 라인, 빌드업 속공 전환 10초 룰, 풀백 중앙 침투. 지킬 때보다 공격할 때 더 단단해지는 축구. 그 정점이 바로 4강 1차전 전반 40초, 그리고 전반 37분이었다. 반면 수비진 집중력 저하는 아직 해결 숙제로 남았다. 3대1이 아니라 4대0이었더라면 손흥민 복귀 여부를 테스트할 필요 없었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보대 원정. 흥민이 돌아온다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팀 시스템이 곧 에이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팬들은 안다. 엔제볼이 완성되는 마지막 조각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알람을 맞추고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켤 것이다. 북극권의 찬바람이 모니터를 넘나들 테고 심장은 새벽 공기보다 빠르게 뛰겠지.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다. 3대1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스코어. 돌아올 태양,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의 첫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한 두 경기. 스토리는 이미 준비됐다. 결말은 아직 백지다. 눈을 감아보라. 90°-4분. 보대 원정 경기 종료 휘슬과 동시에 손흥민이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 금빛 폭죽 사이 흰색 스카프를 두른 관중들이 터뜨리는 함성. 그 순간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 놓치지 마라.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화면을 끌어안는다. 이것이 바로 시청 지속 시간을 뛰어넘어 축구팬의 심장을 사로잡는 진짜 서사다. 손흥민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달리자.